이게 거의 50시간 강의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임팩트한 거니까 많이 빠진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이요. 그러니까 임팩트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그래도 이 입구하고 아웃풋은 인풋하고 아웃풋은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걸 알면 우리가 분양도 나쁘지 않아요. 고를 줄만 있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빠진 것도 해볼게요. 그렇죠? 이 주차장법은 이게 이제 토지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은 주차장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요. 주차장법이.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에어택스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제 전기차든지 뭐니 나오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뭐가 있었냐면 토지 들으신 분은 잠깐 한 번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가 있냐면 주차장 하나가 원래가 2.3m였어요. 하나가. 이 양쪽으로. 근데 요게 이제 뭐가 냐면 이제 2.5로 늘어나요. 늘어났어요. 이게. 이게 문, 이제 차가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문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법이 문콕방지법이라고 해요. 문콕방지법. 요게 굉장히 생기면서 강화가 되면서 주차장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상에서 어떨까요? 당연히 이거는 문 부딪히는데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개발된 거랑 이 이후에 개발된 건 달라요. 이게 근데 언제였냐면 2018년이었거든요. 그때 2019년.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전부 다 이건데 2.5m. 예전 거는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투자를 할 때도 요거냐 이거냐에 따라서 수익이 완전히 달라져요. 요게 이제 기본이 뭐가 되냐면 이거는 향후에도 전기니 뭐 자율주행차니 뭐니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앞으로는 요것만 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뭐 향후 트렌드가 2025년 되면은 대세잖아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뭐 대세가 되죠. 에어택시니. 그러니까 이 주차장 면적 언제 지어졌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기준입니다.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이 뭐냐면 허가가 15년에 안 놓고 2020년에 준공 났어요. 이건 아닐 수도 있죠. 이거 옛날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다르다는 거. 그래서 주차장법은 다른 건 몰라도 2.5m 폭이 넓은 거 요것만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뭐가 돼요? 개발 시장에서 큰 축이 될 겁니다. 2.5m짜리. 자세한 내용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 주차장법은 요 내용 하나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PF하고 기선고 얘기를 했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또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구분도 하면서. 우리가 분양을 하다 보면은, 그 교재에서 만약에 메모하신다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 메모하시려면은 13페이지에 있어요.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13페이지, 14페이지 있고요. 뭐냐면, 신탁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신탁. 본적으로 신탁. 우리가 신탁하려면 그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개탁, 관탁, 관리신탁. 많이 들었죠? 개탁.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관탁. 뭐 개탁이 뭐예요? 그냥 개탁을 하면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속된 말로 뭐 개 같은 닭이라고 말 그러잖아요. 이게 왜? 이 개탁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개탁을 많이 해요. 이 개발신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볼게요. 땅이 있어요. 토지를 신탁사한테 주택별로 건법을 갈 거예요. 그 신탁사한테 맡기는데 신탁사가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얘네들은 지들이 일을 하느냐, 그 신탁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토지주가 시행사가 일하게끔 하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일하냐, 시행사가 일하냐. 신탁사는 어떤 게 좋아할까요? 당연히 신탁사가 일하는 게 좋아하겠죠. 신탁사가 일한다는 얘기는 뭐, 시행사가 일한다는 얘기는 얘네들한테 의뢰를 받아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뭐 카달로그 같은 데 보면은 시행사 있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항상 얘기했잖아요. 신탁 시공사 있고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탁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사무 있고, 하단에 이거 많이 보이시죠, 이거. 그 다음에 분양대행사. 이거는 뭐 분양대행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판매하는 거니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시행사가, 뭐 삼성, 아니 뭐랄까, 이렇게, 이거, 부강추, 이렇게 시행사가, 어떤 데는 뭐 하나신탁, 이렇게 있는 데가 있고, 이 시공사는 뭐 삼성건설, 뭐 이런 건 똑같겠죠, 이건. 근데 시행 신탁사는 하나신탁. 이것도 하나신탁으로 할게요. 근데 요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시행사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시행사가 신탁사가 있는 경우 있고, 그대로 신탁사가 똑같은데, 요 시행사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시행사가 그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행은 일을, 그러니까 뭐예요? 시행 일을 그대로 하는 거고, 요거 신탁사 같은 경우는 신탁사가 그대로 일을 한다. 그 얘기.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개탁한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 개탁을 누가 가지고 있는 개탁하는 것이 시행사가 원래 토지주잖아요. 토지주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힘이 하나도 없고, 뭐예요? 신탁사가 알아서 개발해 주세요. 이게 개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게 개탁이고, 누가 알아서 하라고요? 신탁사가 알아서. 그러니까 시행사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땅값만 받고 끝나는 거야, 그냥. 개발 이익만 받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신탁사는 지가 일을 가져가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자기가 하니까 광고니, 마케팅이니, 홍보 비용이니, 뭐 MGM이니, 뭐니, 맘대로 하죠. 왜? 신탁사는 빨리 분양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시행사가 일을 하면은 얘들은 자기가 돈인데, 자기가 돈이기 때문에 광고니 뭐니 몸 사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느 현장에 가면은 광고비를 막 몇 억씩 쏘는 데가 있고, 어느 현장에 가면은 찔끔찔끔 쓰는 데가 있어요. MGM도 어느 현장에서는 뭐 계약하자마자 3일 만에 주고, 어느 현장은 한 달에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틀리잖아요, 이게. 그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신탁사 하는 데는 얘는 공격적으로 일을 해요. 공격적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광고비니 뭐니 주고, 계약, 뭐가 돼요? 신탁사는 직접 하니까, 뭐 계약 쓰자마자 MGM도 바로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얘네들 시행사가 자기 본전 생각을 하니까 뭐가 돼요? 광고비도 안 쏠려고 하고, MGM도 한 달에 한 번 주려고, 한 달 두 번 주려고 하고, 이게 틀립니다. 그 차이가 이제 여기까지 받고, 이제 그 차이를 볼게요. 거기 보면은 요게 신탁사가 있는데 차입형이 있고요. 차입형 관리신탁. 요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발, 이게 여기 문자에서 요 말이 있으면 요게 개탁이에요. 차입형 관리신탁이라는 말이 용어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개탁 개발신탁이었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돈을 끌어와야 된다. 차입형.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신탁은 이건 관리형 관리신탁. 그 옆에 써 있죠?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거는 뭐예요? 관리형 관리신탁은 시행사가 돈을 만들어 와서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야.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땅 주인은 그냥 맡기기만 하고 신탁사 알아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까지 개념 받고, 우리는 여기서 보자고요. 이제 투자 여기서 봤을 때. 요렇게 있는 게 나을까요? 아래쪽에 있는 게 나을까요? 요게 나을까요? 요게 나을까요?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위에 있다는 얘기는 시행사가 따로, 회사라는 것이 시행사 따로 있는 거죠. 신탁사 아니고. 그 얘기는 뭐라고요? 관리형 관리신탁이고요. 그죠? 근데 요거는 신탁사가 이때 때에는 신탁사가 알아서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얘네가 뭐가 돼요? 더 공격적으로 분양하니까 잘 되겠죠. 얘네들은 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일을. 그래서 혹시 만약에 볼 때, 카탈로그 보면은 요걸 봐야 돼요, 요걸 보고서 요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리형이기 때문에 광고는 뭐냐 하고, 그 다음에 중개하신 분들도 MGM도 참 더디게 나오고, MGM 한번 받으려면 고생해야 돼, 얘들 때는. 얘 때는 뭐예요? 다르죠. 이거 다르죠? 이렇게 해서,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신탁사 얘기고, 이게 대리사무 얘기는 또 뭘까요? 대리사무는 뭐죠? 이건 돈만 받는 거예요. 수급만. 돈만 받고 뭐만 돼? 공사비만
주는 거거든요. 대를 삼는 그 일종의 뭐야 이게 에스크로우. 에스크로우 제도가 대를 사무죠. 그 대를 사무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것이 여기까지 봤고요. 많이 혼동하는 것이 이렇게 개발했어. 근데 신탁사에다가 하나 신탁했는데 이렇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됐어요. 대를 사무 말없고 이렇게 됐어요. 시행사가 부강추, 시공사가 뭐 삼성건설, 신탁사가 하나 신탁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요? 요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탁으로 많이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신탁이니까 여기도. 근데 이 신탁은 뭐라고요? 이게 대리사무일 수도 있어요. 대리사무. 대리사무라는 얘기 뭐예요? 이 신탁은 우리가 얘기한 저 신탁이 아니라 이 신탁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통장 만들어주듯이 통장을 만들어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건축법이에요. 이 건축법이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카달로그 있다고 해서 신탁사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이거라고 보면은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계약서가 이렇게 돼 있다. 카달로그가 돼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거 안전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를 해야 된다고요? 얘네들을 봤을 때 이걸로 한다고 하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분양 신고를 해야 돼요. 분양 신고. 분양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분양 신고 필증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 분양 신고 필증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인포에 벽에 붙여 있어야 돼요. 인포에. 그 데스크 있잖아요. 인포에 벽에 붙여 있으면 분양 신고 필증이 있어요. 한 장짜리가. 요게 붙어 있으면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택법이나 건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안 붙어 있으면 건축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이거 봤을 때 신탁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뭘 확인한다? 분양 신고 필증 나왔나요? 분양 신고 필증. 나왔다는 건 뭐죠? 둘 중에 하나를 했다는 거죠. 요게 없다는 얘기는 다 건축법이에요. 이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신탁이 있다고 해서. 그 건축법일 때 신탁은 뭐라고요? 대리사무예요. 대리사무. 대리사무죠? 그러니까 요거에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건물을 아주 크게 상가를 지어. 이렇게 분양해요. 근데 이걸로 해요. 카달로그 이렇게 돼 있어요. 신탁사가 있으니까 돈 관리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것도. 이게 아니라고요. 그때는 뭐라고요? 대리사무죠. 그러면 분양 신고 필증이 안 나왔으면은 뭐 나중에 나올 겁니다. 뭐 조금씩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옛날에는 이게 말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착공 신고 후 분양 신고 아니면 분양 착공가 아니라 분양 신고를 했어요. 분양하겠다. 그러면 나오는 날짜가 기약이 없었어요. 옛날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금은 분양 신고하면 일주일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 신고 필증이 나오면 그걸 보고서 움직이면은 요거죠. 요걸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라고 한다고 이게 나오면 요게 확실하게 결정된 겁니다. 결정됐다는 게 뭐예요? 입주일자가 예정일자가 나온 거죠. 알겠죠? 그럼 요게 나와야 뭐가 돼요? 분양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카탈로그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때 뭐 한다고요? 대리사무가 있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진짜 이게 사줘야 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있는 거랑 신탁사가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신탁사하고 신탁사가 있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소유권 이전도 안전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틀리니까. 얘 만약에 시행사가 뭐 다른 사람 있다. 얘가 어디 잠적하거나 미국 가면은 돈 받기도 힘들어요. 이거. 그런 경우 꽤 있거든요. 그래서 분양자 입장 봤을 때는 이거고요. 개발자 입장에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이게 낫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열로 맞췄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많이 보라고 했는데 만약에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를 봐야 돼요. 반대를 보면 뭐야 돼요? 이렇게 개발해야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건축법 요거. 개발자 입장에 봤을 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 시행사 넣고 요거.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신탁사 다 맡기는 거죠.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반대죠. 투자 입장에서는 반대죠. 투자 입장에 봤을 때 신탁사. 왜 신탁사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신탁사는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들어가면은 이거 되게 안전한 거죠. 수분한 데 입장에 봤을 때는. 대신 이제 개발자 입장에 봤을 때는 남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광고비를 원래 뭐예요? 7%만 쓰기로 했어.
근데 신탁사가 하면 어떤 줄 알아? 안 될 것 같으면 광고 더 써. 이익이 나든 상관이 없어. 시행사한테. 누구만 이익이 나면 돼요? 지들 신탁사만 이익이 나면 돼. 그러니까 신탁사가, 그래서 신탁사가 뭐 해야 돼요? 물건 처음에 봤는데 굉장히 많이 재죠. 왜 재요? 잘못 고르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나하고 수입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도장 한 번 찍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신탁사가. 신탁사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신탁사가 뭐 하는 데예요? 돈을, PF를 만드는 데예요. 돈을 만든다는 거죠. 돈을 있으면 신탁사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돈을 만들어서 뭐 해야 돼요? 이 사업을 가시는 거죠. 돈 만드는 건 역할만 해. 근데 수수가 이렇게 세요. 신탁은 돈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하는 것이 창구 역할하는 거죠. 예, 이게 신탁사가. 그럼 신탁사가 돈을 사람들 왜 빌려줄까요? 신탁사에다가 많은 사람 빌려주잖아요. 신탁사는 돈을 빌려줘. 왜 신탁사는 돈을 빌려줄까요? 기본적으로 등기부 보면 돼요. 등기부 등본. 등본 있죠. 은행은 1순위, 2순위, 3순위 별 은행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돈 빌리면. 신탁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마수됩니다. 그 신탁의 뒤에 은행에 들어간 거 있죠. 다 무효예요. 신탁이 하나 들어가는 순간 그 클리어, 깨끗해. 정리해져.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요? 신탁 원부라는 데가 있어요. 신탁 원부. 신탁 원부라는 곳에 1순위는 은행 가져가고, 2순위는 뭐 건설사 가져가고, 3순위는 뭐 땅주 가져가고, 신탁 원부에 가면은 그 우선순위 수익을 만약에 이거 1,000억짜리 이익이 납니다. 공사해가지고. 그럼 이걸 가져는 그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누가 어디에 있다? 신탁 원부에 있어요. 신탁 원부. 여기에 없습니다. 신탁에. 신탁이 없고, 신탁 원부에 1순위는 대부분 은행, 2순위는 건설사, 3순위는 또 뭐 깨끗해가 뭐예요? 땅주, 시행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도가 가져가려면 몇 프로가 분양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70%는 분양돼야 내가 이익이 생겨요. 그래서 분양할 때 뭐예요? 70% 넘기려고 그냥 사활을 걸잖아, 그냥. 70% 넘기면 사활을 걸죠. 70%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까먹는 거, 내 거 이자가 나는 거 계속. 그 70%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70%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이거 될 때. 그래서 신탁 원부가. 그러니까 은행에 이게 다 없어지니까 신탁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다 무효예요, 뭐 들어가도. 법을 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나 건법 보면 안전하게 분양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는 거죠. 빌라는 왜 불안해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계속. 가압류, 근저당, 뭐 다 들어가잖아요, 빌라는. 이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주 머리 아프죠. 신탁은 그냥 클리어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신탁법이, 신탁사가 그렇게 커진 거죠. 왜? 이 대주단, 그 옛날 사채업자들, 건설업자들, 얘네들 왜 돈 빌려줘요? 왜 이자가 뭐 6%인데 7%도 왜, 이자도 얼마 안 받아요? 지금은 받는데 5%, 6%밖에 안 받아. 왜 이렇게 받아요? 확실하지. 이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신탁, 그러니까 다른 권리 침해도 안 당하지. 안전하게 보장받지. 만약에 분양 안 되면 대물로 받지. 대물은 보통 85%거든요, 분양가에. 대물로 받지. 안전하죠. 그러니까 돈을 모아주는 거죠. 오늘은 그 좋은 소식이 있다고 잘라서 밥도 먹재. 같이 먹으니까 뭐라고 해요. 오늘 얘기했더니 내일 금주에는 나올 것 같대. 펀딩에 도장 찍어줄 것 같대. 그러면 저는 희망 고문으로 한 주간 살잖아요. 그 다음날 월요일 나가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뭐라 할까요? 위에서 부결됐대. 환장하죠. 부결됐다고 위에서. 저 윗선에서 부결됐대. 본점에서 안 됐대. 승인이나 미승이 났대. 그럼 뭐가 되는가? 그게 시행사입니다. 맨날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아주 새카맣게 타죠. 들어올 줄 알고 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안 들어봐. 나만 뭐가 되는 거야? 다 양측이 되는 거죠. 이게 개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이고. 그래서 신탁사가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